안녕하세요. 다인타로의 다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거 연인의 나에 대한 속마음과 연락운, 다른 이성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끌리시는 카드를 한 장 선택해 주세요. 왼쪽부터 1번입니다. 1번 분들, 가장 먼저 과거 연인과 저 1번 분의 지금 서로에 대한 속마음과 인연운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과거 연인분께서는 지금도 저희 1번 분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잊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고 계시지만 사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저희 1번 분의 흔적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연인분에게는 약간의 부담감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듯하네요. 아직 변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불안이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 이번 분과의 관계에서 있던 자신의 부족함과 저희 이번 분에게 주었던 상처에 대해서는 그때는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내가 딱히 유발나게 너를 상처 줬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하며 아직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태도의 모순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를 더 묶어두고 있다라고 하네요. 반면 1번 분께서는 과거 연인분에 비해 훨씬 더 이성적으로 관계를 정리하신 편입니다. 감정의 경남 속에 휩쓸리기보다는 그 상황을 차분히 받아들이고자 노력하셨고 어느 정도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 중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미련과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긴 했던 걸까? 라는 감정적인 의문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듯하네요. 현재 두 분 사이의 인연운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명확한 단절이라기보다는 각자 정리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두 사람 모두 서로에 대한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감정적 교류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과거 연인분의 곁에 혹시 다른 이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성에 대한 연인분의 속마음과 관계는 무엇일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카드의 흐름을 분석하다 보면 과거 연인분의 주변에 새로운 이성의 존재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겉보기에는 새로운 시작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상대방 분은 현재 외부적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이는 태도를 취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단 외로움과 허전함을 잠시 채우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고 카드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연인분은 여전히 과거의 기억, 특히 1번 분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나 미련, 그리고 그 감정의 잔재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만나는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적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 새로운 이성 또한 상대방 분의 미묘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에는 완전한 신뢰나 감정적인 교류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 그저 표면적인 관계로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 이성과의 관계는
상대방 분의 미성숙한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로 오래 유지되기는 어렵고 결국 흐릿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과거 연인분 주위에 이성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 관계는 단단하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매우 얕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연인분께서 저희 이번 분에게 언제 연락을 하실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 운은 어떻게 나아갈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연락 운은 지금 이 리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1개월에서 2개월 사이 과거 연인분에게서 감정적인 방식으로 먼저 접근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연락이라기보다는 SNS상에서의 반응이라든지 공통 지인을 통한 소식 전하기 혹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재회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거 연인분은 여전히 저희 이번 분에 대한 미련을 지우지 못한 상태에서 조심스레 반응을 살펴볼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흐름이 이어질 경우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연락이나 만남의 제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인연분이 어떤 마음으로 연락을 해오는지를 저희 번 분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한다는 점이라고 하네요. 이 즈음 과거 연인분께선 분명 저희 번 분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과 그리움은 있으나 아직도 자신의 마음을 곧이곧대로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한 채 표면적으로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리고 감정 정리가 되지 않은 채 휘청거리는 상태에서 다가오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시기 성급하게 다시 관계를 이어나가시는 것은 저희 번 분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앞으로의 관계운을 보면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과거 연인분의 태도와 이번 분의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보입니다. 만약 연인분이 진심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숙하게 다가오며 저희 이번 분께서도 아직 휘청거리는 과거 연인분을 있는 그대로 다시 받아들여 주신다면 두 분의 관계는 그리고 두 분의 재회는 보다 수월한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카드의 흐름상으로만 봤을 땐 과거 연인분과 저희 번 분께서 서로 연락을 이어나가시는 2, 3개월 사이 앞서 살펴보았던 과거 연인분 옆에 있는 이성분의 존재로 과거 연인분과 저희 번 분 사이에 작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분께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연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에 처음에는 오해가 있음에도 서로 조심스러운 마음이지만 결국 참다 못한 저희 이번 분의 질책으로 관계가 또 한 번 끊어질 가능성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끊어진 이후로 다시 두 분께서 또 인연이 닿는 시기는 7개월에서 8개월 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과거 연인분께서 지금 저희 이번 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뽑아드릴게요. 끌리시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왼쪽부터 A, B입니다. A를 선택하신 분들, 과거 연인분께선 지금 저희 이번 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네요.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고 나 자신도 나를 몰랐어.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고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히려 너를 탓했지만
솔직히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걸 정확히 인지하면 내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러지 못했어.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해. 라고 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저희 번분에게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싶은 심정이시라고 하네요. 비를 선택하신 분들, 과거 연인분께선 지금 저희 번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네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 너와 함께 했던 시간은 지금 돌이켜보면 참 재미있었고 나름 반짝반짝 빛났었지. 너가 나에게 많이 맞추어주고 배려를 해주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너도 알잖아. 나는 그리 인내심이 많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어. 너가 희생한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너도 좋지 않았을까? 라고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시며 이기적으로 빠지려는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언 카드는 저희 이번 분께서 더 이상 과거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저희 이번 분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기억은 아름답지만 그 사랑이 저희 이번 분을 아프게 만들고 있다면 이제는 자신을 먼저 사랑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또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판단하는 시기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중심에는 반드시 저희 이번 분의 행복과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희 이번 분께선 언제나 소중하고 그 자체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이번 분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 이번 분들 가장 먼저 과거 연인과 저 이번 분의 지금 서로에 대한 속마음과 인연운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과거 연인분께선 이번 분과 이별 당시 전반적으로 심리적인 여유가 많이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정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고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과 외로움이 기본적인 정서처럼 깔려 있었다라고 하네요. 아마도 이러한 과거 연인분의 상태는 지속적으로 쌓여온 상황적인 어려움과 금전적인 부담 때문일 확률이 크겠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혼란 속에서 과거 연인분은 처음에는 저 이번 분과의 관계를 가능하면 이어가고자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 이번 분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갈 책임감보다는 일단 자기 자신부터 챙기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나조차 감당이 안 되는데 누군가를 책임지는 건 무리야. 이런 식의 회피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은근히 저 이번 분께서 여태까지 자신을 배려해 주었다는 사실을 은근슬쩍 뒤로 숨기고자 하셨네요. 그러나 현재 과거 연인분은 그때보다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공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아직도 책임감은 부족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느 정도 그때 이번 분께 했던 선택과 행동에 대한 미안함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반면 이번 분께서는 과거 연인분의 이러한 성향과 한계를 이미 파악하고 계셨던 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에도 과도한 기대를 품기보단 이 사람은 결국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어느 정도 감정 정리를 하신 듯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처와 분노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특히
저 이번 분께서 감내했던 시간들에 대한 억울함과 외면당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고, 왜 나는 늘 이해하고 기다리는 쪽이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렇듯 서로에 대한 감정은 다르지만 지금도 두 분 사이에는 흐릿한 감정선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 연인분 곁에 혹시 다른 이성의 존재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속마음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카드의 흐름을 분석해보면 현재 과거 연인분의 주변에는 확실히 이성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다만 이 관계는 새로운 인연이라기보다는 과거의 한 차례 혹은 그 이상 얽혔던 경험이 있는 인물, 즉 전전 연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과거 연인분은 현재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함을 익숙하고 편안한 인물에게 자연스럽게 기대고자 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관계는 밖으로는 새로운 시작처럼 보일 수는 있더라도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코 단단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과거 인연분께선 일시적인 감정의 피난처로서만 이 이성을 상대하고자 하며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 관계 역시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직감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자신이 필요할 때만 감정을 교류하는 식의 단편적인 교류에 머물고 있으며 진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회피하거나 어색하게 넘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상대 이성 역시 과거 연인분이 자신에게 100%의 진심을 주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일정 이상의 감정적 몰입을 스스로 자제하고 있는 듯한 흐름입니다. 또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이성에게도 역시 지금 옆에 있는 다른 인연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거 연인분과 이 이성분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저 단편적으로 서로를 떠보며 서로의 자존감만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과거 연인분의 곁에는 이성의 존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 관계는 서로가 외로움, 익숙함, 그리고 현실 회피의 심리가 얽혀있는 불안정한 감정의 대체물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이 관계는 감정적으로 깊어지기보다는 지쳐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네요. 이제 과거 연인분께서 저 이번 분에게 언제 연락을 하실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운은 어떻게 나아갈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이 리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과거 연인분께서 이번 분에게 먼저 연락을 하실 가능성은 약 3개월쯤 뒤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연락은 매우 감접적이고 탐색적인 방식일 확률이 큽니다. 과거 연인분께선 아마도 두 분 사이에 있는 공통된 지인을 통해서 저 이번 분의 소식을 떠보듯이 물어보시거나 아니다면 이번 분의 SNS를 티나게 살펴보시고 소심한 흔적을 남기는 방향으로 탐색을 시작하실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시기 과거 연인분은 다시 명확한 책임감이나 진정한 변화보다는 다시 외로움을 달래고자 하는 심리로 다가오는 모습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번 분께서 저 이번 분의 감정을 억누르고 무조건적으로 자신에게 반갑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과거 연인분은 스스로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고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연분께선 여전히 감정적으로 미숙하고 자신이 더 많이 이해받기를 바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시려면 결국 저 이번 분께서 더 적극적으로 리드를 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앞으로의 관계운을 보면
두 분께선 총 2번 정도 인연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3개월 차의 연락 시기, 그리고 두 번째는 약 10개월 후에 다시 한번 인연이 닿을 가능성이 보여요. 그러나 이 인연은 항상 이번 분의 인내심과 리더십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구조로 관계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카드들은 말합니다. 특히 그 사이 과거 연인분은 또 다른 이성과 저 이번 분을 사이에 두고 갈팡질팡할 수도 있으며 이번 분께서 이를 감내하는 구도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해요. 결국 이 관계는 기다려주는 사람과 변하지 않는 사람의 반복적인 구조 안에서 이번 분께서 얼마나 자신을 우선시하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과거 연인분께서 지금 저희 이번 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보아볼게요. 끌리시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왼쪽부터 A, B입니다. A를 선택하신 분들, 과거 연인분께선 지금 저희 이번 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신다고 합니다. 그땐 정말 내가 나를 감당하기도 벅찼어. 그래서 너에게 집중할 수 없었던 건 미안해. 하지만 그건 너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늘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려고 했고 난 그걸 제대로 받기만 했던 것 같아. 돌이켜보면 너를 떠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도망쳤던 거야 라는 후회의 감정을 담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그래도 나는 너에게 더 이해를 받고 싶어 라고 하십니다. B를 선택하신 분들, 과거 연인분께선 지금 저 이번 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너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 너는 늘 참고 이해했지만 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근데 너도 알잖아. 나는 그렇게까지 무거운 감정을 오래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너에게뿐만 아니라 나는 그냥 너무 힘들지 않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일 뿐이야. 그게 나니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라며 여전히 이기적인 시선으로 관계를 해석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이번 분을 위한 좋은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카드는 저 이번 분께서 더 이상 반복되는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저 이번 분만의 정서를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참고 기다리고 이해했던 시간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무시해왔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다고 해요. 앞으로 저 이번 분에게 다가올 시간은 이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배웠고 어떤 감정은 놓아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기라고 합니다. 과거는 때때로 달콤하게 기억되지만 그것이 현재의 저 이번 분을 아프게 만든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더 나은 길을 찾아봐도 좋다라고 하네요. 곧 저 이번 분만을 위한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수 있으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복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이번 분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 3번 분들, 가장 먼저 과거 연인과 저희 3번 분의 지금 서로에 대한 속마음과 과거 인연운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과거 연인분께선 전반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낙천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저희 3억 분보다 연하이거나 동갑이거나
만일 영상이라고 하셔도 뭔가에 깊이 얽매이기보다는 자유롭고 가볍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해요. 과거 3번 분과 이별을 결정하셨을 때에도 그것이 매우 신중하고 치밀한 고민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이성적인 인연이 여기까지일지라도 언젠가 또 다시 얽힐 수도 있겠지 하는 식의 가벼운 태도로 마무리하셨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에 큰 책임감을 느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자 하는 모습이 강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그러한 가벼운 행동에 대해 어차피 다들 말만 안 했다 뿐이지 요즘에는 다 나처럼 행동하고 생각해 라고 하며 자기 위안을 스스로 만들고 계신다고 해요. 반면 3번분께서는 이런 과거 연인분의 나천적이고 가벼운 성향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별이 지금까지도 마음속 깊이 상처로 남아있는 듯합니다. 특히 저희 3번분께선 그 당시 감정의 깊이가 결코 얕지 않았고 상대방이 왜 이렇게 쉽게 나를 놓아버릴 수 있었을까 하는 아픔과 배신감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카드들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 서로의 감정선과 성향이 달랐던 만큼 이별의 반식 또한 서로에게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과거 연인분의 곁에 혹시 다른 이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성에 대한 연인분의 속마음과 관계는 무엇일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카드의 흐름을 분석해보면 과거 연인분의 주변에는 현재 가볍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가는 이성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들은 전형적인 썸에 가까운 성격으로 뚜렷한 정의나 깊은 약속 없이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일시적으로 달래거나 감정의 긴장감과 로맨틱한 기류를 즐기기 위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감정적인 교류는 있지만 그것이 깊이 있는 신뢰로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순간의 즐거움이나 분위기를 함께 나누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구조라고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연인분께선 특정한 한 사람과 관계를 깊이 있게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이성과의 유동적인 교류를 통해 가볍고 자유로운 감정 흐름을 추구하시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인지 관계의 시작과 끝, 연결과 단절 모두가 매우 즉흥적이고 경계가 희미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상대 이성들 역시 이러한 과거 연인분의 태도에 대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는 듯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다가와서 즐거운 감정 교류를 주고받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 연인분의 진심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 감정적인 선을 긋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연인분께선 이런 패턴에 문제를 느끼기보단 일종의 익숙함으로 자리를 잡으신 듯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과거 연인분께선 특정 이성 한 분과 깊이 있는 정서적 연결은 여전히 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이성 관계들은 일시적인 위안, 이상의 의미로는 발전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네요. 이제 과거 연인분께서 저희 산모분에게 언제 연락을 하실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운은 어떻게 나아갈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리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과거 연인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은 매우 가볍고 즉흥적일 형태의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우연히 너가 생각나서 같은 식으로 자연스럽게 저희 이번 분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접근하실 수 있고 실제로 이 시기에 두 분이서 다시 한번 만나시게 될 가능성도 보여지네요. 그러나 이 만남이 곧 관계의 진전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 연인분께선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딱히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 번쯤 연락해보는 게 뭐가 어때? 하는 식의 가벼운 심리로 다가오신다고 하네요. 이후 저희 사모분과 과거 연인분과의 관계는 약 4개월 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긴 또한 과거 연인분은 여전히 어떤 구체적인 말이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진 않을 거라고 하네요. 두 분께선 때론 오랜 친구처럼, 때론 연인처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교류는 지속될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떤 관계로 나아갈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으며 그래서인지 관계 자체도 매우 느슨한 흐름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저희 사모분께선 점차 답답함과 회의감을 느끼게 될 수 있으며 결국 5개월째에는 이러한 관계에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게 될 것으로 하네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카드들은 저희 사모분께서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흐름이 강하게 읽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일일 때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교류를 이어가게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7개월 뒤에는 두 분 사이에 재회의 운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 경우 두 분께서 친구처럼 지내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연인으로 다시 연결되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다만 그 순간에도 과거 연인분께선 우리 이제 확실히 다시 재회하자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은 채 어느 날 문득 그래 우리 다시 사귀고 있네 라는 식으로 스리슬쩍 넘어가실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인연은 저희 사모분께서 얼마나 감정을 조절하시는지 과거의 상처에서 한 발짝 물러나 계실 수 있는지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희 사모분에게만 일방적으로 더 치우친 인내와 감정 소모의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과거 연인분께서 지금 저희 사모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보아볼게요. 끌리시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왼쪽부터 A, B입니다. A를 선택하신 분들, 과거 연인분께선 지금 저희 사모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신다고 합니다. 그땐 내가 너무 가볍게 행동했던 건 맞아. 근데 나는 진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 그냥 너무 무겁게 가는 게 두려웠고, 그래서 도망치듯 벗어났던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 너와 함께했던 시간은 지금 돌이켜봐도 꽤 따스하고 좋았어. 그래서 문득 너 생각이 나네. 라고 하며 후회보다는 그리움에 가까운 감정을 전하고 계시네요. B를 선택하신 분들, 과거 연인분께선 지금 저희 사모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신다고 합니다. 너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 나도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너와 인연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나는 늘 자유롭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묶이고 싶지 않았어.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많이 변했다고는 말은 못하겠어. 하지만 그냥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든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네 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모펀을 위한 조언 카드를 살펴볼게요. 이번 조언 카드는 저희 사모분께서 더 이상 상대의 감정이나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정서와 가치관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모분께서 과거 연인분에게 준 진심은 분명 의미 있는 것이었고, 지금 사모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깊은 울림이 되었을 거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저희 사모분 스스로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저희 사모분만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저희 사모분께서 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마음이 되셨을 때 앞으로 다가올 과거 연인분과의 연락운과 관계운에 있어서도 보다 저희 사모분께서 주도권을 쥐고 당당히 나아가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사모분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 4번 분들, 가장 먼저 과거 연인과 저희 4번 분의 지금 서로에 대한 속마음과 인연운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과거 연인분께선 본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성향을 지니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연애 초반에는 저희 사모분께 꽤 많이 맞춰주시고 나름 배려해 주려는 태도를 꽤 보이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내면에서는 본인만의 불만과 피로감이 점차 쌓여가고 있었던 모습이 보입니다. 이처럼 감정 표현에는 인색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감정이 얽혀 있기에 결국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고하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저희 사번분 입장에서는 충분한 설명 없이 느닷없이 끝난 관계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과거 연인분께선 그 당시의 결정에 대해 크게 후회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사번분의 밝고 순수했던 모습이 종종 떠오르며 그리움을 느끼는 순간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감정만으론 현재로서 다시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 뚜렷한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반면 사번분께선 당시 과거 연인분에게 은연중에 감정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 연인분께서 불만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채 관계를 정리해버렸다는 데에서 오는 억울함과 배신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사번분께선 이러한 마지막에 대한 기억으로 자존심이 상한 상태이기에 이런 감정선 속에서 먼저 과거 연인분에게 다시 다가설 마음은 없다고 하시는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또 다시 상처받고 싶지는 않아 라는 태도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과거 연인분의 곁에 혹시 또 다른 이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이성에 대한 연인분의 속마음과 관계는 무엇일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카드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현재 과거 연인분 곁에는 확실히 새로운 이성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이 이성은 과거 연인분과의 관계에 있어 단순한 친분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점차 감정적인 깊이를 더해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 관계는 연애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품고 있으며 실제로도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 관계는 겉보기엔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상당히 미묘한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과거 연인분께는 이 새로운 이성에 대해 괜찮은 사람이다, 성격도 무난하고 조건도 나쁘지 않다는 식으로 이성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정작 감정적으로는 그리 큰 끌림이나 설렘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과거 연인분께선 이 이성에게 일부러 감정에 깊게 빠지지 않으려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외롭긴 한데 굳이 사귀어야 하나? 라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 관계에서 과거 연인분께선 관계의 주도권을 갖기보다는 상대 이성의 리드를 따라가려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흘러가는 대로 딱히 거부할 이유가 없으니 이 관계도 나쁘지는 않다 라는 식의 수동적인 자세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듯한 흐름이라고 하네요. 반면 이성 쪽에서는 과거 연인분의 이러한 내면의 태도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채 나름의 진심과 순수한 기대감을 가지고 관계에 임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이성은 본인은 나름 감정적으로 성실하게 다가가고 있으며 장기적인 연애로 발전하길 바라는 심리가 엿보입니다. 그러나 과거 연인분께선 진심을 이용하거나 무심하게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현재 과거 연인분의 곁에는 이성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인물이 존재하고 연인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은 있으나 오래 지속되기엔 불가능하다고 해요. 이제 과거 연인분께서 저희 사모분에게 언제 연락을 하실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운은 어떻게 나아갈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이 리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과거 연인분께선 현재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후쯤 사모분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시도하실 가능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다만 이 연락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조심스러운 형태로 이루어질 확률이 크다라고 하네요. 과거 연인분께선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직접적인 고백이나 연락 방식보다는 다소 우회적인 형태로 다가오실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두 분의 공통 지인을 빙자해 안부를 자연스럽게 묻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혹은 전화를 걸어놓고 사본폰이 받기 전에 끊어버리는 방식처럼 나는 연락하려고 했어 라는 흔적만 남기고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방식도 예상되네요. 이처럼 과거 연인분은 여전히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확히 표현하거나 책임지는 자세로 다가가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미묘하게 전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의 관계운을 살펴보면 이 연락이 두 분의 인연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만약 이 시점에서 저희 사범분께서 먼저 용기 있게 다가가시며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신다면 6개월 차에는 두 분이 다시 재회할 수 있는 흐름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 경우에야 과거 연인분은 스스로의 감정을 저희 사범분에게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반대로 이 시점에서 사범분께서도 과거 연인분과 마찬가지로 애매하게 대응하시거나 선을 그으며 친구인 척 감정을 억제하신다면 재회의 타이밍은 멀어질 수 있으며 재회운이 그 시점 기준으로 적어도 약 5개월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카드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관계는 누가 먼저 용기를 내느냐에 따라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전형적인 거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가 감정을 숨기고 자존심을 앞세우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표현 하나의 차이가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과거 연인분께서 지금 저희 사원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뽑아볼게요. 끌리시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왼쪽부터 A, B입니다. A를 선택하신 분들, 과거 연인분께선 지금 저희 사원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신다고 합니다. 그땐 솔직히 내가 너무 많은 걸 마음속에만 쌓아두기만 했던 것 같아. 하지만 너도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를 살펴봐줘야 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하지만 사실 너는 정말 밝고 순수했고 나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아쉬움이 남아라며 담담한 그리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B를 선택하신 분들, 과거 연인분께선 지금 저희 사모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신다고 합니다. 나는 너가 내게 준 그 따뜻한 마음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 하지만 중간중간 너의 직접적인 말과 행동은 내게 상처가 됐어. 나도 말은 다 안 했지만 많이 참았어. 그래서 도망친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너무 갑작스러웠다면 미안해.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인연이 닿을 수는 있겠지. 그렇게 안 좋게 헤어진 건 아니잖아? 라는 후회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사번분을 위한 조언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언카드는 저희 사번분께서 과거의 상처에만 머물기보다는 그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감정의 흐름은 때때로 너무 빨라서 다 따라잡기 어렵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저희 사모분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에 따라 인연의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은 일단 저희 사모분만의 자존감과 내면을 회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며 다시 만남의 흐름이 오더라도 저희 사모분이 중심을 잡고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저희 사번분의 마음에 200% 흡족하게 다가오는 새로운 이성분들도 생기실 거라고 해요. 복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사번분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